자, 오늘은 이제 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식 중에서도 일단 크게 분류를 나눠보자면은, 두 종류로 일단 일반적으로 많이 나눕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방정식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항등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말하는 순서가 조금 잘못됐지만, 일단 등식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는 이 두 가지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식에 좀 대비되는 개념이 또 부등식도 있거든요. 네, 부등식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식과 식이 부등호로 연결돼 있으면 되지, 그치? 그러면 부등호가 들어있는 식을 부등식이라고 하면 되고, 얘는 등호가 있는 식을 등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등호가 존재하는 그런 식이다. 등호로서 연결돼 있는 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등식에는 방정식도 있고 이제 항등식도 있고 그런데 포인트가 살짝 달라요. 일단 첫 번째,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죠. 항상 성립하는 등식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2 더하기 3은 5다. 그죠? 이거 그냥 항상 성립하죠. 네. x 더하기 3은 2x 마이너스 x 더하기 3과 같다. 어때요? 이것도 그냥 항상 성립하는 거죠. 그냥 양쪽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x 값에 누구를 넣어도 상관없이 언제나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죄다 뭐라고 보냐면 항등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항등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방정식은 뭐냐면은 때에 따라서 이게 성립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그런 느낌을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x 더하기 3이 5예요. 만약에 식을 이렇게 썼어. 그지? 등식이니까, 그지? 방정식 아니면 항등식인데 둘 중에 이거는 사실 항상 성립하는 등식은 아니죠. 만약에 x 값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성립하는 거고, 2가 아닌 다른 게 들어가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항등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방정식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러면 자, 이런 걸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이런 거를 항등식이라고 부른다. 그냥 양쪽이 똑같으면 항등식, 양쪽이 다르면 방정식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방정식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방정식에서 해야 되는 일들은 결국 해를 구하는 겁니다. 이 x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를 보통 해를 구한다. 또는 근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해랑 근 이제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해를 구하는 과정, 근을 구하는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방정식을 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이 방정식 좀 풀어봐라고 하면 해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이거를 어떻게 풀 거냐 이거죠. 어떻게 풀 거냐. 일단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할 거예요. 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방정식을 풀어볼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식의 성질이라는 건 총 4가지가 있는데요. 등호를 기준으로 양변에 똑같은 거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등호는 성립한다. 이거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A라는 숫자랑 B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숫자가 서로 같았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두 개가 같은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C라는 숫자를 양변에 똑같이 더했어. 그래도 성립을 하겠죠. 자, A랑 B랑 같다라는 전제 하에서 당연히 얘는 성립을 할 겁니다. 그죠? 얘는 성립해요. 만약에 양변에 똑같은 숫자 C를 빼도, 그죠? 똑같은 숫자를 빼도 성립을 합니다. 만약에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곱해도 성립을 합니다.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나누어도 성립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서 그렇죠. 나누기가 항상 주의해야 될 포인트예요. 자, 여기에서 어떤 조건이 붙어야 돼요. 그렇지, 맞아. C 값이 0이 아니라는 이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만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 볼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자, 네, 왔어. 자, 만약에 우리가
0분의 1이라고 한다면 이런 숫자는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거죠. 네, 이런 숫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약속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숫자는 아예 있지도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0분의 0이라는 숫자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 이 또한 존재하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분모가 0이 들어가는 순간, 알겠지? 분모에 0이 들어가는 순간 이 세상 숫자가 아닌 거야. 알겠지? 이 세상 아무도 약속하지 않은 숫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나누기를 할 때는 0이 아닌 값으로만 나눠야 된다. 이것만 일단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숫자는 앞으로 수학에서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이런 숫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 자, 푸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2x 더하기 3이 5다 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방정식을 얘기 한번 해보자고. 알겠지? 자,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1차 방정식 이렇게 얘기하죠. 네. 자, 우리가 이런 걸 이제 1차 방정식이라고 보는데요. 일단 1차 방정식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되니까 1차 방정식은 뭐냐면은 방정식 중에서 최고 차수가 1인 방정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x제곱에 더하기 3x에 더하기 2는 0이래. 그렇죠. 이거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최고 차수가 2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2차 방정식이다. 어차피 이런 것들은 중학교 3학년 과정 넘어가야 나오는 거니까 그건 그때 가서 들어갈 것이고 일단은 그래서 1차 방정식만 먼저 쭉 해보는 걸로 할게요. 일단. 네. 자, 우리가 이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보세요.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최고 차수가 무조건 1인 방정식을 1차 방정식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뭐냐면은 여기가 만약에 x 더하기 3이고요. 여기가 만약에 2x 더하기 5라고 하면 얘들아 얘는 1차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해 볼게. 자, 결과적으로 1차 방정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 없냐면 여기가 2x고요. 여기도 2x이기 때문에 결국 넘기면은 x가 사라지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1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자, 거꾸로 또 얘기해 볼게요. 자, 만약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 있고요. 여기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7이 있다라고 치면요. 얘는 과연 1차 방정식일까 아닐까를 얘기해 보자는 거죠. 1차 방정식이 얘는 된다는 거죠. 그렇지. 왜 되는 거냐면은 x제곱 그렇지 이게 없어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2차가 없어져 어차피. 그리고 얘는 안 없어지잖아. 그치? 넘긴다고 쳐도 x는 살아있기 때문에 얘는 1차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2x 플러스 3이 ax 플러스 7이래요, 여러분.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다라고 치고, 알겠지? 얘가 1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래. 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쳐볼게요. 자, 얘들아, 만약에 이런 방정식이 1차 방정식이 되려면 A가 어떤 숫자만 아니면 될까? 그렇지. A가 2만 아니면 되겠지. 만약에 A가 2면 어떻게 되겠어? 없어져 버리니까 1차 방정식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조건을 뭐라고 쓰면 돼? A는 2만 아니면 된다. 이렇게 그냥 써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겠죠? 네. 이렇게 딱 받아들이시면 돼요.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런 개념이 1차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풀 거냐를 생각해 보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할 건데, 이 등식의 성질이라는 거는 등호가 성립했을 때 양변에 똑같은 거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게 모두 가능한데, 대신 나누기 할 때만 뭐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 생각 딱 가지시고 제 푸는 거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뭐 물론 쉬우니까 뭐 별거 아닙니다만은. 자,
자, 얘들아, 얘를 보면은, 얘를 풀어볼게. 그러면은, 여기 지금 2x 더하기 3은 5니까, 결국에는 내가 x 값을 구하는 게 목표란 말이야. 이 x만 알고 싶은 거지. 그러면 지금 누가 방해하고 있냐면, 3이 더해진 게 방해하고 있고, 2가 곱해진 게 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곱해진 거랑 더해진 것 중에 누구부터 처리를 하는 거죠? 더해진 것부터 없애줘야 됩니다. 그쵸? 더해진 것부터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더하기 3을 먼저 없애줘야 돼. 그래서 양변에 얼마를 더할 거냐면, 얼마를 뺄 거냐면 3을 빼버릴게요. 양변에 3을 뺄게요. 그럼 여기는 똑같이 5가 된 상태에서 똑같이 빼기 3을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 부분이 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뭐가 남아요? 2x가 5-3처럼 보입니다. 그죠? 5-3처럼 보여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사실 뭐 한 거야, 얘들아?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뺀 거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만약에 내가 이 과정을 없앴다라고 생각하면 결국 어떤 것처럼 보이냐면 2x가 있고 이 플러스 3이 반대로 넘어간 것처럼 보여. 부호를 바꾸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과정을 뭐라고도 하죠? 이항이라고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항이라는 개념이 항을 넘어갈 때 그냥 부호가 바뀐다 이런 개념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한 거야? 양변에 얘를 없애기 위해서 걔에다가 부호를 바꾼 거를 뺀 거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이제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앞으로는 이 과정보다는 이제 항을 넘겨서 이렇게 부호를 바꾸는 이 과정을 더 많이 쓸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는 보통 이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어찌 됐건 여기가 2x는 2가 됐으니 x 값을 구하기 위해서 2가 곱해진 게 마음에 안 들어. 그지? 그래서 양변에 얼마를 곱해? 2분의 1을 곱할 거야. 그지? 양변에 2분의 1을 곱할 거야. 아니면 2를 나눠도 된다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괜찮죠? 어차피 똑같아요. 네. 그럼 약분 될 거고 얘는 약분돼서 x 값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어떻게 했냐면 양변에 똑같은 걸 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양변을 똑같이 2로 나누었다라고 생각하거나 곱하기 2분의 1을 했다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네. 전부 다 뭘 이용한 거냐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문제 조금 풀어보면서요. 연습도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은 거기 83페이지에 있는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얘들아 혹시 좀 덥니? 괜찮아요? 네. 오케이, 그러면은 에어컨 안 틀는 걸로 하고. 자, 여러분 만약에 지금 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네모를 좀 구하고 싶거든요. 자, 우리 그냥 여기서 포인트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등식의 성질 이용하지 말고 그냥 예상해서 풉시다. 자, 요 문제 풀 때는요, 우리가 등식의 성질 돼요. 이용해도 되는데 이거 이용하지 말고 이걸 이용 안 하고요. 그냥 예상해서 한번 풀어보자고. 네모가 얼마면 저거랑 같아질 수 있는지를 예상해보자는 얘기야. 그냥 순수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가 풀었다고 생각을 하면요. 얘랑 곱해질 거니까 6x 이제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x 더하기 네모가 되죠. 네. 네모를 예상해 볼게요. 자, 여기 6x인데 여기 마이너스 x예요. 그쵸? 네모에 누가 있어야 서로 같아질 수 있을까요? 플러스 얘랑 더해져, 얘랑 이 네모랑 더해져서 일단 6x가 먼저 나와야 돼. 그럼 여기에 무슨 x가 있어야 될까? 플러스 7x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 얘랑 더해져서 6x가 나올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마찬가지야. 그럼 여기 더해져서 6x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3이 여기 있고 여긴 없잖아. 여기 마이너스 3이 이렇게 있어야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이거랑 더해져서 여기 6x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거랑 해서 똑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네모를 예상해서도 풀 수 있는 거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됐죠? 만약에
그럼 그게 아니고 만약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괜찮죠. 자, 6x-3이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x 더하기 네모가 있으니까요. 나 네모를 좀 알고 싶거든. 누가 방해꾼이니? 이 마이너스 x가 방해꾼이에요. 이게 좀 반대로 넘어갔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럼 항을 넘길까 이렇게? 항을 넘길게. 알겠지? 항을 넘기면 2항이 되니까 보가 바뀌죠. 네, 오케이. 그러니까 네모는 6x-3에다가 이게 더하기 x로 바뀌어서 이렇게 넘어가겠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6x랑 x는 동류항이니까 7x-3이 결과적으로 얼마가 된다? 네모 값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잡아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자유롭게 편안하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 보면은 식 자체의 부담이 사라진단 말이지 일단.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거기 있는 9번 문제 잠깐 볼게요. 자,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요. 3분의 x-5는 마이너스 2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노트 정리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9번은. 하기도 좀 애매하고 하니까. 자, 얘를 풀어가는 과정인데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x-5는 마이너스 6을 했대요. 그쵸?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식이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곱한 거죠. 양변에 숫자 3을 똑같이 곱한 겁니다. 양변에 같은 숫자를 곱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가 부분에 매치되는 개념은 거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봤을 때 디귿으로 보시면 되겠죠. A랑 B랑 같을 때 AC, BC가 같다는 말은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곱했다는 뜻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디귿의 내용을 이용해서 여기서 일로 넘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에 짝지어질 것은 디귿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또 여기 볼게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면 x는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지금 바뀌어놨거든요. x는 마이너스 1로 바뀌었다는 거는 이 마이너스가 꼴배기가 싫었다는 거지. 그래서 양변을 어떻게 한 거야? 더하기 5를 한 거 아니겠어요? 없애기 위해서? 그쵸? 그래서 양변에 얼마를 더했어? 5를 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양변에 똑같이 더하기 5를 한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 나에 해당되는 그 개념은 기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A랑 B랑 서로 같을 때 양변에 똑같은 거를 더해도 성립한다. 이렇게 지금 된 거니까. 됐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우리가 1차 방정식 쪽으로 좀 가볼 건데, 거기 유제 예제 5번을 보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예제 5번이에요. 자, 2분의 1x는 마이너스 4분의 1x 더하기 2분의 3이다라는 예를 풀고 싶대요. 그죠? 자, 이렇게 풀고 싶은데 이거 이제 알맞은 걸 써놔라. 근데 이건데 지금 결국 그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금 분수 형태가 나와. 그지? 분수인 개수가 나오고 있어. 여러분 그러면 이 분수 상태에서 계산을 하는 건 좀 별로 좋지 않지 않? 별로 기분 나쁘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결국 자연수, 정수 같은 걸로 좀 바꿔줘야 되거든? 그럼 얘들아 자연수, 정수 같은 걸로 바꾸려면 결국 얼마를 곱해야 되는 거잖아. 여기선 얼마 곱해야 돼? 4가 되죠. 왜 4입니까? 그렇죠. 2와 4의 최소 공배수를 곱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를 곱한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 4를 곱했으니까요. 여기는 4랑 곱해지면은 약분이 돼서 2x가 되겠죠. 그죠? 여기는 4랑 곱하면은 약분돼서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여기도 4랑 곱하면 아마 6이 나올 겁니다. 되셨죠? 네. x를 구하는 과정이니까 여기 x 있고 여기 x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한쪽으로 x를 무조건 넘겨줘야 되지 다. 한쪽으로 다 넘겨줘야 돼. 얘를 1로 넘기든 얘를 1로 넘기든 그건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나는 얘를 1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2x 더하기 x로 바뀔 거고 항이 넘어갔으니까 여기가 는 6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네. 그러면 동류항이니까 3x가 되고 는 6이 돼서 x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그냥 찾아주시면 돼요. 그죠? 네.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2x 플러스 1은 0이다라는 것과 잘 들어보세요. 요거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 x 더하기 2분의 1은 0이라는 이 두 개의 식은 자 서로 같은 식으로 봐도 되나요? 안 되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두 식은 서로 같은 식으로 봐도 돼요. 왜? 등식이기 때문에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곱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에다가 양변에다가 2를 곱하면 2 곱하면 0은 0이고 여기 곱하면 2x가 되고 여기는 1 되는 거 맞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왜 그렇다고? 등호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등호가 있으니까 양변에 똑같은 걸 곱할 수 있는 거야. 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2x 플러스 1이라는 식과 x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식은 서로 같은 식입니까? 다른 식입니까? 이거는 그냥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똑같은 게 아닌 겁니다. 여기서 얘랑 같은 거는 얘가 등식이기 때문에 양변에 똑같은 걸 곱할 수 있으니까 얘를 푸는 거랑 얘를 푸는 거랑 다르지 않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얘는 2x 플러스 1이고 얘는 그놈의 절반이기 때문에 분명히 얘랑은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헷갈리지 말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 거기 예제 6번 볼게. 자, 예제 6번을 보시면요. x값이 이미 4라고 나왔어요. 이게 해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해라고 딱 나와 있고요. 상수 a를 구하라고 했는데 상수 a 값을 구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3의 x-3 더하기 a는 5의 x-2가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해라고 하는 거는요. 그 방정식을 만족하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 숫자를 대입하면 그 등호는 무조건 성립을 하게끔 돼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x값이 2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2를 지금 요 방정식에서 나온 거죠? 여기다가 넣으면은 무조건 성립이 된다는 얘기죠. 자, 2를 넣어볼게요. 2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쟤는 2분의 1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2에다가 더하기 2분의 3이 되는 건데, 요거 계산하면 1 되는 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계산하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맞지?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계산하면 요거 계산하면 1이랑 똑같은 건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해라고 하는 거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해가 나오잖아? x에다 여기를 대입하면 무조건 성립을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문제에서 x가 4라는 게 이미 해라고 나와 있어. 해라고 나와 있어.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x 대신에 4를 집어넣으면 이 등식이 그냥 성립을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냥 대입하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해라는 거는 일단 당연히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다. 우리가 해를 구하는데 포인트를 자꾸 두다 보면은 해가 도대체 뭔지를 잘 못 느낄 때가 있는데, 해라는 건 뭐냐면 그걸 대입하면은 그 등식이 무조건 성립하게끔 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x에다 4를 넣을게요, 그냥. 네, 이게 그냥 성립을 해야 돼요. 하게끔 a를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여기는 3 곱하기 1이니까 그냥 3이 될 거고, 더하기 a가 되고 5 곱하기 2가 되니까 10 될 겁니다.
그죠? 그럼 A 값이 무조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7 돼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A를 잡아주시면 돼요. 네, 거기 유제 7-1 보겠습니다. 다음. 0.5x는 0.3의 x-2의 마이너스 1.4. 자, 요런 방정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x-a는 1-ax라는 방정식이 또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해랑 여기서 나오는 해가 서로 어떻다? 지금 서로 같다. 같을 때 그때 a는 뭐니?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 a 값을 구하자.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방정식의 해가 완성되게 된 식은 뭐냐면 얘거든요. 그죠? 얘는 그냥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구할게요. 그럼 그 해가 나올 거고 그 해가 어차피 이거의 해이기도 하니까 여기서 나온 해를 여기 x에다 대입을 합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a가 나오겠죠. 자, 그렇게 가볼게요. 그럼 얘들아 일단 여기서는 개수가 소수네요. 별로 기분이 안 좋지. 아까 이때랑 똑같지. 개수가 분수일 때랑 똑같아. 아, 최소 공배수를 곱했듯이 이번에는 여기가 개수가 자연수 혹은 정수가 될 수 있게끔 숫자를 곱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뭘 곱해야 되니 얘들아? 오케이, 10만 곱해도 되죠. 뭐 100도 되긴 하는데 100은 너무 오바잖아, 그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양변에다 그냥 곱하기 10만 해서 소수만 그냥 싹 없애줍시다. 그럼 여기는 이제 5x가 되고 여기다가 10이 곱해졌으니까 여기는 3, 여기는 x-2 빼기 14 이렇게 될 겁니다. 맞나요? 그쵸? 네, 이렇게 좀 처리가 돼요. 그럼 이거 쭉 풀어줄게 이제. 그럼 여기는 5x는 여기 3x 마이너스 6에다 마이너스 14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4니까 마이너스 여기 계산하면 20이 될 거고 이거 항 넘겨서 2항 하시면요 5x 빼기 3x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0이 돼요. 그럼 여기가 2x가 되고 마이너스 20이 돼서 x는 양변을 2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0이다 이런 결과를 얻으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해가 지금 마이너스 10이었으니까 여기서도 해가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 마이너스 10을 어디다가 집어넣어? 여기 x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되죠. 네, 이렇게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a가 구해질 거예요. 마이너스 10 집어넣읍시다. 그럼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a는 1 마이너스 a에다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지금 들어간 거고요. 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a는 여기는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10이랑 곱했으니까 1 플러스 10a가 되죠.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10이랑 곱했으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a랑 10이랑 곱했으니까 10a 이렇게 씁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a를 구한 중이니까 얘를 반대로 이항 시킬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a가 이렇게 넘어가니까 11a가 될 거고 여기도 이렇게 반대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11이 되겠지.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 두 문제만 더 하고 마무리를 짓게요. 네. 네, 어디를 좀 볼 거냐면요. 아, 이거는 그냥 필기하지 마시고 거기 88페이지에 2번 문제 보시면요. 88페이지에 2번 문제 보시면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예제랑 비슷한 건데 그 등식이 보이시는데 그 등식이 1차 방정식이 되도록 하는 A의 조건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1차 방정식이 되려면 A 값이 돼서 절대로 돼서 안 되는 값이 하나 있어요. 누구죠? 0 말고 여기 3x도 있으니까. 그렇죠. A가 3이면 똑같이 없어져 버리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1차 방정식이 되려면 A 값이 누가 아니어야 된다? 3이 아니어야 된다. 왜냐하면 3이면 여기 3x 같이 없어져 버리니까 1차 방정식이 안 된다. 되셨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거기 89페이지에요. 거기 9번 문제 볼게요. 얘는 노트 정리를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9번 문제는 자 A 별 B라고 하는 이상한 연산이 있는데 이 연산은 어떻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냐면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야, 내가 이런 표시를 쓸 테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얘랑 x 별 2 이거랑 같은 거를 만족하는 x 값을 구하래요. x 값이 뭐냐 이거입니다. 자, 얘들아 봐봐. 이 약속부터 이해해보자. 이 약속은 뭐냐면 A 별표 B를 만약에 쓰면 여기랑 여기 있는 숫자를 곱하고 요거 별 뒤에 있는 숫자는 더해서 답을 내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요 룰에 맞춰가지고 이 룰에 맞춰서 똑같이 얘를 처리해 볼게요. 그러면 얘 별 5가 될 거니까 얘가 A 같은 애고 얘가 B 같은 애잖아요. 그쵸? 일단 두 개를 먼저 곱할게요. 그러면 5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별 뒤에 있는 숫자를 더할 거니까 그냥 플러스 5가 되겠죠. 됐죠? 네. 이거랑 같다. 이 부분이랑 같다는 건데 여기도 똑같이 해볼게요. x 별 2가 되니까 얘랑 먼저 곱할게. 2x가 될 거고 더하기 별 뒤에 있는 걸 더하자 이런 얘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그냥 풀면은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곱해서 5x 더하기 5 더하기 5는 2x 더하기 2. 자, 이거 이항시킬게. 이거 한쪽으로 몰아야 되잖아. x값들은 x값들끼리 한쪽으로 몰아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넘긴다고 생각하면 5x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요. 여기 10 있는 것도요. 얘를 이렇게 반대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2가 되고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시면 5x에서 2x를 뺀 거니까 3x가 될 거고요. 그렇죠. 여기는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됩니다. 그래서 x값은 마이너스 3분의 8이다. 이렇게 갖다 쓰시면 되겠죠. 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볼게요. 얘도 노트 정리를 할게요. 네. x에 관한 방정식에 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개수. 그러니까 얘의 해가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래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문자가 여러 종류가 나오면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은 일단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은 여기서 말하는 해라는 거는 얘들아 x 값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무조건 x 값이 어떤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얘가 x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개수. a가 무조건 자연수인데 그걸 만족하는 a의 개수는 몇 개냐 뭐 이런 거거든요. 자, 일단 풀어볼게요. 얘 정리하면은 2x 더하기 6인 건 알겠죠? 괜찮으시죠? 네. 자, 얘랑 한쪽으로 모를 거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넘길게. 그러면 여기 3x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얘를 또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럼 6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정리했으니까 x 하나가 남고요. 여기는 6 마이너스 a가 돼버렸어. 자, 이게 x 값이야. 이게 해인 거지. 근데 이 해가 이 6 마이너스 a라는 값이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일단은 그렇지,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이 a도 현재 어떤 상태? 자연수인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a가 1이면 어때요? a가 1이면 6 빼기 1이니까 5니까 자연수 맞죠? 오케이, 괜찮다. a가 1도 된다라는 거지. a가 2가 됐어. 되죠? 4니까요. 그쵸? 됩니다. 3 4, 5까지 되고 6이면 그렇죠. 0이니까 0은 자연수로 취급하지 않잖아요.
물론 여기서부터 안 되고 7이어도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제 안 됩니다. 그렇죠? 더 이상은 되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A 값으로 될 수 있는 건 결국 1부터 5까지가 될 거기 때문에 총 개수로 치면은 5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네. 네, 오늘 내용 정리는 여기까지.